오늘 특별한 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일이죠. 7월 26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 맹그로브 생태 보전의 날이라고 합니다. 맹그로브 나무는 어떤 나무길래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전의 날까지 정했을까요?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선필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저희가 맹그로브 나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이 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있다. 그럼 어떤 나무일까요? 예, 맹그로브는 열대지방 바닷가에 가시면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네. 맹그로브 주변에 가시면 약간 썩은 달걀 냄새 같은 게 납니다. 네. 예, 이게 황화수소라는 냄새인데 맹그로브는 매년 평방미터당 최대 1kg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유기물 쓰레기를 만드는데요. 이 쓰레기가 분해될 때 첨기성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런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냄새가 인간들한테는 좀 불쾌감도 주고 또 여기에 모기도 들끓고 벌레들도 많고 습지대라서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고 또 망그로브 숲이 배가 다니는 데는 되게 위험하고요. 심지어 이 해변에 리조트를 만들고 싶은데 딱 맞는 자리에 맹그로브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맹그로브를 좋게 안 봤죠.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육지와 바다하고 교차하는 곳에 이제 맹그로브 숲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가 물고기나 아니 개, 조개류의 이 먹이도 되고 피난처도 되고 했기 때문에 되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 빽빽하게 이 뿌리가 얽혀서 버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안선을 안정시키고 또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압력에 잘 적응합니다. 그래서 맹그로브가 또 하나는 이제 숲이 바다에서 수질 정화하는데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도 맹그로브 숲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의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런 냄새가 나면은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 틀림없이 여러 해충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벌레도 많을 테고, 그러니까 리조트를 세우려면은 이 맹그로브 나무가 못마땅할 텐데요. 그런데 이 국제적으로 맹그로브 생태 보전의 날까지 정할 만큼 이게 기후 전사라는 말도 있던데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예,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는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맹그로브는 두 번째 과제, 기후에서 탄소를 제거하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네. 맹그로브가 육상에 있는 숲보다 최대 5배 많은 탄소를 저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잎이나 가지나 뿌리 또는 그 밑에 퇴적물에 탄소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그로브를 기후 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맹그로브 숲 아래는 염분이 많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유기물 분해가 매우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한 탄소를 되게 오랫동안 수십 년, 수백 년, 심지어 수천 년 동안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그로브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데 되게 좋은 솔루션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폭풍 또 쓰나미 같은 홍수 이런 극한 기상현상이 발생할 때 맹그로브가 파도의 충격을 흡수해서 이런 위험에 훌륭한 방어막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014년에 수마트라 대지진이 났을 때 맹그로브 숲이 쓰나미 피해에 얼마나 경감 효과가 있었는지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맹그로브 숲을 늘리자고 하는 그런 붐이 일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맹그로브 나무 숲이 어떤 피해를 줄이는 완충 역할을 했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아주 훌륭한 근거입니다. 그 당시에 해안선도 많이 파괴가 됐는데 맹그로브 숲이 있는 데는 많이 보존이 됐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맹그로브 숲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좋은 점이 있는데도 어떤 이유일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파괴가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맹그로브가
1,500만 헥타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1,500만 헥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 남한 면적이 1,000만 헥타니까 남한 면적 플러스 그 절반 면적이 더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근데 그 전체 면적의 반 이상이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데 또 가장 많이 없어지고 있는 지역도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망그로브가 아시아에 많고 망그로브가 아시아에서 많이 없어지는데 작년 11월에 우리가 흔히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네. 지난 반세기 동안 한 50년 동안 맹그로브 수면적이 30% 내지 5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은 면적이 갑자기 없어진 거고요. 그 전체 맹그로브 손실의 62%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없어졌고요. 뭐 실제로 그 해안선이 침식하거나 기상현상에서 없어진 게 한 38%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그 생물 다양성의 날이 5월 22일인데요. 네. 그때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이라고 부르는 자연보전연맹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에 따르면 세계 맹그로브 종 중에서 취약하거나 멸종 위기에 있는 종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맹그로브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조트 같은 거 개발할 때 이 해안을 개발할 때 맹그로브 숲을 없애거나 아니면 새우 양식장을 만드는 게 아주 큰 원인입니다. 리조트와 새우 양식장 같은 것 때문에 62% 없어진 맹그로브의 62%가 이런 인간 활동으로 없어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복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복원이 가능할까요? 역사적으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되게 나무 심는데 맹그로브 나무를 심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심었을 경우에 나무가 많이 죽습니다. 그 한 연구에 따르면 한 절반 정도 살고 절반 정도 죽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맹그로브 잘못된 종, 거기 꼭 심어야 되는 종이 아니라 딴 데서 다른 맹그로브 종을 갖다가 있지 않는 종을 거기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맹그로브가 그 땅에서 그 기후에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맹그로브 복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생태학적 복원 접근 방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훼손된 지역에서 맹그로브 종에 번식하고 분포하는 패턴을 평가하고 거기에 맞는 현장에 적합한 계획을 세워서 나무도 심고 그냥 놔둬도 맹그로브 숲이 번식을 하고 또 모니터링하면서 그걸 맞춰 나가는, 그러니까 어쩌면 좀 느리게 가지만 맹그로브 숲은 보존되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묘목을 심는 거는 최후의 전혀 이렇게 해도 복원이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 될 겁니다. 맹그로브 노력에서 제일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게 지역사회인데요. 네. 지역사회가 이 맹그로브 숲하고 이해관계가 되게 많습니다. 거기가 먹거리, 생활, 터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지역사회 지원이 없으면 이 복원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민들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돈은 돈대로 들고 노력대로 들고 성공할 수 없는데 저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서는 지역 주민들 고려해가지고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에서 그 망그로브 숲하고 새우 양식장을 공존시키는 방법 했는데 꽤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타이빈에서는 맹그로브 숲 복원할 때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전통 지식, 여기는 어떤 종이 맞고요, 여기는 이렇게 심어야 돼요. 그 방식을 적용했더니만 거기도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는데. 예, 맹그로브 서식지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거는 역시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해안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또 많은 양의 탄소를 정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맹그로브 숲 보존과 복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제기구 또 물론 기업과 국민 개개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손길이 필요한 맹그로브 현장을 찾아내고 복원하고 사후 관리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맹그로브 숲 복원 프로젝트에 작은 정성을 기부할 수도 있고요. 또 맹그로브 숲 현장에서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면서 맹그로브 숲에 그 플라스틱이 쌓이고 있습니다. 페트병도 쌓이고 비닐도 쌓이고 그래가지고 맹그로브가 광합성을 못하고 네. 호흡도 못하고 그래서 죽게 되고요. 심지어는 그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거기에 사는 어류들, 조개류, 그 조개류 어류를 저희가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또 망그로브 숲에서 청소하고 하는 것들도 좋은
우리의 그 망그로브를 살리는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선필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사무차장님이셨습니다. 절실한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요. 저희 기사 읽던 거하고는 정말 또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예, 감사합니다.